네, KBS 사장이 되려면 이제는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군요. 새로 생긴 청문회, 오늘 국회에서 진행이 됐는데 천상혁 차장, 네. 왜 이걸 하게 된 거죠? 그동안 이제 그 공영방송의 방송국에서 네. 편파 방송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공영방송의 경우에는 네. 정치권에서 네. 사상 검증이라 하긴 그렇지만 네. 생각이나 이런 부분을 좀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에 최초로 고대영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제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열렸는데요. 일단 뭐 KBS에서 공채 기자로 들어서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뭐 내부 인사로서는 다양한 경력을 거쳤습니다만 오늘 그 정치권에서는 이에 앞서서 매서운 비판을 내놓기도 했잖아요. 야당에서 특히 그랬는데 그리고 여당도 그랬고 쌍고동이란 말을 하면서 비판을 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쌍고동이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의 방송 장악이 이제 최종 단계에 왔다. 뭐 방송 여러 가지 규제도 심하게 하고 또 사장도 그 정권과 가까운 사람을 임명함으로써 계속해서 편파 방송을 하고 야당을 옥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쌍고동 얘기가 나왔는데 이정걸 원내대표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몇 가지 저희가 관심을 갖는 점검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장 공모할 때 청와대와 전화 통화를 했다? 원래 이제 하면 안 되는 건가 본데 저희가 영상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청와대 통화했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 장면으로 안내하겠습니다. KBS 사장 공모하실 때 김성우 수석과 통화하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사장 입후보 하기 위해 누구와 의논하셨습니까? 뭐 누구하고 의논한 거 없고요. 지금 3번째 KBS 사장에 도전했습니다. 국장과 본부장 할 때는 그런 청와대나 윗선에서 무슨 개입이나 전화를 받거나 압력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그걸 있다 없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가요, 연락은 그러면? 여러 군데서 많이 받고 정당에서도 받고 청와대에서도 받고 많이 받아봤다. 연락은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눈에 띄는 게요. 연락은 많이 받아봤다. 정당에서도 왔고 청와대에서 왔다. 저게 무슨 뜻인가요? 아마도 지금 저에게는 네. 사실 세 차례 이제 사장에 도전을 하는 처지인데, 네. 그전에도 그렇지만 사실 누가 사장이 유력하다 이런 부분은 청와대도 물론 관심사겠지만, 네. 사실은 여야의 국회의원들, 네. 이 미방이 우리가 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네. 위원들한테 아주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네. 저런 어떤 사장 누가 물망에 오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의원들도 여야 의원들이 취재도 하고 네. 또 확인도 하고 또 저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또 어떤 뭐 비판하거나 이런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여야 정당이 아주 첨예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예. 저기서 얘기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네. 비단 여당만이 아니라 야당 의원님들도 저한테 전화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그러한 좀 얘기로 들립니다. 네. 아, 그러니까 저 이제 점잖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청와대도 전화하지만 야당도 나한테 전화하면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좀 들리네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또 다른 쟁점 하나 보겠습니다. 5.16을 당신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수많은 고위 공직자가 청문회 때마다 듣던 답인데요. 과연 고대영 사장 후보자는 어떻게 답했을까요? 그 얘기를 한번 직접 육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5.16에 대해서 군사 쿠데타입니까? 혁명입니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군사정변으로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어느 정도 분수적 역할을 했다. 네.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개인적 의견 안 밝히는 게 좋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응모서류 경영계획서에 보니까 국가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게 하신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돼서 이렇게 쓰신 겁니까? 사장으로 임명이 되면 제 개인 의견이 프로그램에 투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과 코드 맞추기 아니냐? 국정교과서 얘기가 나오기 이전 얘기입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요. 5.16에 대한 평가 관련해서 이제 일단 자기 생각은 얘기했습니다만 뭐 제 느낌에는 모범 답안을 얘기한 것 같네요. 네. 어떻습니까? 5.16에 대해서는 이제 대법원과 헌재가 네. 군사 정변으로 판결한 바 있고
네. 저는 그 판결을 존중한다라고 얘기하는 상당히 정말 모범적인 답안이죠. 어떤 네. 우리 사회의 법적 역사적 평가를 그대로 이제 반복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지금 두 번째 또 장점이 보면 국정교과서에 대한 견해를 이제 의원들이 집요하게 야당 의원들이 묻는데 이 네. 부분에 대한 답변은 뭐라 했냐면 제가 이제 사장이 되면 네. 보도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네. 저의 개인 의견을 여기서 국정교과서에 대해 밝힌다면 투영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의견은 안 밝히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저는 저 대답이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국정교과서 문제는 국정교과서가 옳으냐 검정교과서가 옳으냐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네. 이것은 어떤 법이나 역사의 문제, 법이나 어떤 정립된 어떤 확립된 이론이 있다기보다는 네. 정책 선택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현행법상 이것은 바로 그 교육부 장관의 고시로 네. 시행될 수 있는 법률 사항도 아니고 이런 정책 선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각자의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사장 후보자가 자기 견해는 나는 무엇이다라고 밝히면 그야말로 그것이야말로 KBS가 앞으로 어떤 특정 방향으로 갈 거 아니냐라는 네.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답변하지 않는 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뭐 군사 정변과 쿠데타 사이에 뭐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여기 나오시는 분들마다 가능하면 쿠데타라는 말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 눈치가 많이 들고요. 네. 또 그거를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네. 어떻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저기서 네. 자기의 솔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도 자기가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특히 언론인이라면 충분히 네. 자기 소신을 밝힐 수 있어야 된다. 네. 그것이 정말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이 가야 될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논설의 생각이 조금 갈라지는데 일단 그건 저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과거에 보도국장 시절에 이명박 정부 초기니까요. 불심을 받았네요. 일단 자기들 기자로부터 표결을 받았더니 93%가 이건 안 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게 큰 의미를 갖는 숫자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자사의 기자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장이, 그러니까 국장, 기자 선배가 네. 과연 국민들의 공영방송, 나라의 그 근간인 이 공영방송을 이끌 방송 책임자로서 적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진 건데, 네. 기본적으로 저렇게 이제 옛날에 KBS 기자들이 이 보도 문제 관련해서 파업을 하고 네. 사장을 막아서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몇 번 연출됐었습니다. 사장이 취임할 때마다 출근 저지 투쟁이라는 게 계속 반복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저 장면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해명은 이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많은 그 조직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네. 한 500명 정도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 180명 정도가 참석해서 반대표. 그러니까 네. 반대하고 싶은 사람만 와서 투표를 했기 때문에 네. 저건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네. 본인이 오히려 보도국장이나 보도본부장 재직 시절에 네. 워낙 많은 큰 개혁, KBS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다 보니까 반개혁 성향의 기자들로부터 반발을 산 것이다. 이렇게 네. 해명을 하면서 저거는 큰 의미 없는 숫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저런 걸 막기 위해서 청문회가 도입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절차를 거쳐서 결국 청문회를 통과하면 저렇게까지는 하지 맙시다는 뜻일 것 같은데 고대영 사정이 혹시 통과된다면 저런 것이 면한 첫 번째 사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떨까요? 뭐 통과는 지금 네. 국회가 청문회를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만 네. 국가 임명 동의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사회나 이렇게 해서 통과는 될 수 있겠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오늘 오늘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네. 과연 방송사 사장을 어떤 KBS 공영방송이라고 하지만 네. 인사청문회 세우는 것이 정당한가 네. 라는 근본적인 회의가 좀 드는데 네. 뭐냐면 그 방송사 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록 그 운영에나 경영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다 견제를 받고 네. 이것이 무슨 그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료에 대해서 잘못 운영되고 있다면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불러내서 다른 장관처럼 어떤 보도와 관련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당신 이 보도 옳게 했느냐 그르게 했느냐 이렇게 따지면 그 같은 보도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여럿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특별히 문제가 됐다면 아까 했듯이 국정감사라든지 그 사내의 견제 시스템에 의해서 체크가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사회라든지 네.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만약에 정치적으로 여야 의원들이 자기들 입맛대로 갖다가 올려놓고 조리돌림을 하게 되면 네. 기본적으로 보도가 굉장히 정치적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KBS의 보도가 아주 위축될 것이다. 그것은 여든 야든 어느 방향
방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은 이제 정치 담당 논설위로서 이제 이 청문회 도입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좀 밝혀주셨군요.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KBS 사장 청문회 관련 내용을 좀 정리하겠는데요. 오늘 이제 동아일보 송표긴 논설위원께서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듣고 다음 패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